사실 모공 같은 경우는 모공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피지선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지 과다 증식에 의해서 피지가 많아지면서 모공이 많아질 수 있지만 올드에이지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이렇게 동그랬던 게 타원형이 되면서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지금 프락셔널 피코가 피지선을 굳이 거기까지 영향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더말 리주비네이션이 되는 것만으로도 모공을 좋아지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코 프락셔널이 훨씬 더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젊으신 분들이 피지 분비가 많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모공 안을 좀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피코 프락셔널보다는 리드 RF가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탄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코 프락셔널 피코도 충분히 모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박성호 원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또 낚아챈 거죠. 그죠? 2라운드 말씀을 하시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근데 아까 말한 게 맞은 것 같아요. 피지, 우리가 이제 피지가 차면 블랙헤드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색깔이 블랙이잖아요. 토닝이 반응할까요? 반응합니다. 반응하죠. 네. 제몰에 이제 반응하잖아요. 헤어. 다만 그 블랙헤드를 채워놓고 레이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크로모포잖아요. 근데 상당히 큰 크로모포란 말이에요. 그렇죠. 레이저에 너무 자극을 많이 받아서 모낭염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서 블랙헤드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개를 날리고자 레이저를 하는 거는 저는 반대고 먼저 그냥 스케일링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제거해준 다음에 다만 모공 깊숙이 남아있는 우리가 그 스케일링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약간의 그 블랙헤드 같은 경우는 제모 레이저 같은 경우 하면은 같이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저는 이제 시술할 때 마이크로라고 해서 이제 현미경을 사용하니까 아마 이제 권혜성 원장님께서 블랙헤드가 보였는데 레이저를 사용했을 때 좋아진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고 또 잘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모공 안에 모공이라는 말 자체가 털 구멍이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털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레이저에 먹히면 좋지. 일종의 제모처럼 돼서 큐를 쓰더라도 사실은 그렇죠. 까만 털이 하얗게 되거든요. 그럼 좋아진 것처럼 보이고 보이죠. 하지만 피지가 해결되지는 어려울 것 같고 피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자블리시라는 의사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의사지만 독일의 피부과 의사인데 평생 피지선만 연구한 분이고 또 이모털라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배지에서 셀을 연구할 때 죽지 않는 세포들이 필요한데 피지선 세포에서 그런 셀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신 폴리클. 예, 찾은 분이신데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물리적으로 피지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쪽에 피지선은 피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피부에 골고루 펴져주는 역할도 하는데 그 저장한 부분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피지는 그냥 기계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압출을 잘 해주고 이제 아마 이란 원장님이 그런 컨셉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이가 든 분들에서 모공의 모양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모공이 단순히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고 또 넓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털 구멍이 넓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공이 있고 그 주변의 피부가 약간 함몰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엄밀히 보면 모공 주변이 함몰된 게 아니라 주변에 피지선이 솟아 있는 거죠. 예. 이 피지선이 커지는 걸 우리가 이제 뭐 서베이셔스 하이퍼트로피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자외선과 영향이 많습니다.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으면 모공이 넓어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역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모공과 모공이 합쳐지면서 타원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공이 지나가는 길에 해필 이제 아주 가는 주름이 있으면 모공의 모양이 바뀌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모공이 주름을 더 깊어 보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박성호 원장님이
니들 RF하고 스킨 부스터를 같이 썼을 때 좀 더 잘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스킨 부스터가 이런 링크를 개선시켜주고 니들 RF가 피지선이라던가 모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지게 하는 게 시너지가 생길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공이라고 표현하고 온 경우 보면 대부분 작은 흉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네, 그 네. 아이스핏 흉터들이 몰려있는 경우 그걸 환자들은 모공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에트로픽 스칼 모공이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하기도 최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전형적인 의사들이 판단할 때 모공만 좀 흉터들을 모공이라고 판단하고 온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환자들의 표현과 우리가 말하는 임상적인 용어는 좀 구별을 해야 그러니까 피지선의 기능이 확실히 과하게 나와 있는 증식돼서 과하게 오든 한 구멍에 아직도 계속 피지가 흉터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서 과하게 피지선이 나오는 경우. 저는 이제 아까 니드라를 들어가면은 멀티니들은 그 구멍을 찌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쵸.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모노 하나 돼 있는 니들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좀 시야리 권리들을 하나하나 다 찔러주거든요. 그 필요한 아까 흉터형 모공들은 그 흉터형 모공들은 다 미리 좀 찔러주고 남아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빼는 거는 레이저 토닝을 했을 때 아까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크롬포로 작용해서 그 기둥이 박혀있는 주위까지 열을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쓰는 방식이고 한 가지만으로 모공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저 토닝 뭐 아까 제네시스, 그 플락스 레이저, RF 뭐든 그 우리가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걸 같이 컨비네이션 해서 거기도 마지막에 이제 스킨 부스터들이 잔당을 정리하고 재생, 자극을 해줬으면 뭔가 재생이라는 행위가 필요할 때 스킨 부스터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생적으로 스스로 이제 그 재생 과정도 있겠지만 확실히 불로 발라주고 침투해줬을 때 상처 재생이 더 빠른 거. 뭐 스킨부터를 열심히 잘 사용하다 보면 그래도 뜻하지 않게 종종 원치 않는 일도 생기는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이제 뭐 논란이 되는 것들은 물론 뭐 이제 흔하게 있는 부작용들은 뭐 단순히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워낙 최근에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이제 누들 이슈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호 제품들은 우리는 이제 유리 전이 온도가 낮으니 뭐 초기에 니들 RF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 제품만의 과연 특성일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이제 들고 있고 오히려 그냥 이제 거기서 처음 언급을 했을 뿐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뭔가 뭉쳐서 잡혀서 오면 단순히 뭔가 이제 썰라인을 인젝을 해서 깨뜨려 준다던가 아니면 좀 니들 RF로 좀 해준다거나 정도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진짜 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아니면 좀 제거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PLLA 제품에 이제 좀 뭔가 일레귤러한 그런 입자의 제품들을 사용을 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이제 중간 정도의 뭐 PDLLA를 쓴다든지 뭐 마이크로스피어 PLLA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믹싱 비율이나 뭐 혼합하는 방식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예전에는 잘 시술을 못했던 이제 눈밑이나 눈가나 뭐 이마나 이런 데까지도 조금씩 이제 시도하는 원장님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특별히 스킨 부스터 지금 이제 뭐 PDLLA나 PLLA나 이런 부분까지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런 것들 최근에 좀 재밌는 게 그런 칼슘 필러,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하이퍼 다일루션을 해서 썼을 때 우리는 이제 스킨 부스터 이 정도 레벨부터는 스킨 부스터라고 이제 아예 제품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면서 좀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나오는 제품들 중에 아테로 콜라겐이라고 해서 그냥 콜라겐 자체를 콜라겐 스티뮬레이션이 잘 안 되는 좀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콜라겐 자체를 좀 집어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컨셉으로 뭐 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70대 이상에서는 뭔가 EBD를 사용을 해도 뭐 아니면 스킨 부스트를 써도 콜라겐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아예 콜라겐을 좀 직접 집어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뭐 눈가 주름이나 이런데 그런 이제 아테로 콜라겐 같은 거를 좀 써서 치료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의 정의가 좀 어떤 약물에 국한된다거나 시술 방법에 국한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응증에 국한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가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하고 볼륨을 만든다거나
혹은 인플라메이션을 아주 크게 만든다거나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 그게 리주비네이션이 될 수도 있고, 더말 아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시닝된 더미스의 뎁스를 두께를 증가시킨다거나, 혹은 뭐 최근에 나온 또 컨셉이긴 하지만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팬 레이어의 볼륨을 증가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치료 영역을 우리가 스킨 부스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폴리머라고 하죠. 폴리머들이 부스터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부스터의 영역이 굉장히 넓게 확장된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폴리머 전체로 제일 우려하는 부작용은 노듈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자 그 폴리머의 특징에 맞게 해결책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폴리머 이외에 다른 부스터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많지 않고, 다만 이것들이 뭔가 관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앰플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뽑아서 사용을 할 때 그것들의 어떤 입구가 소독이 되지 않은 상황일 때 약간의 오염된 어떤 솔루션이 침투가 되면 약간의 가려움증, 뭐 약간의 염증 반응, 이것들은 거의 다 일시적인 반응인 거고,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사용법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작용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폴리머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폴리머들을 사용을 할 때는 각자 그 폴리머들의 성격에 맞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나온 지가 지금 대부분 다 좀 오래됐고, 또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사용법 또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잘 사용을 하면 사실 뭐 다른 어떤 시술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적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스킨 부스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우리가 하는 영역들이었지만, 사실 환자의 이제 얼굴 피부 상태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있죠. 면역 억제 질환이 이런 건 정말 드문 경우겠지만 면역 억제제를 뭐 복용하고 치료를 받고 계신다거나, 근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로자세아라고 하죠. ETR이 있다거나, 혹은 구주위염, 페리오랄 더마타이티스가 있다거나, 쉐고레 더마타이티스, 우리가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한다거나, 또 우리가 뭐 보통 민감하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 우리 뭐 접촉성 피부염이 있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좀 나쁜 상태에 있다가 돌아오셨다거나, 모낭염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스킨 부스터 그냥 발라주기 어려우니까 항상 니들링을 한다거나, 니들 RF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관리실에서 이런 관리 장비를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이제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금 이 질환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좋다거나, 아까 이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노포리스, 발음이 어렵네. LDM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고. LDM이요? 승부처 LDM 세대인데. 네. 그 LDM을 소노포리스라고 하나요? 아, 그렇군요. 네. 몰랐습니다. 근데 질환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네. 사실은 부스터도 차후적인 문제고, 일단은 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EBD나 부스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지, 질환적인 부분에서 제일 필요한 건 메디케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약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을 이용을 해서 컨디션을 호전시켜 주고, 그 차후에 그러면 저는 피부가 더 좋아지려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세컨더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부스터나 그런 거지, 그런 질환을 부스터로 먼저 치료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메디케이션을 먼저 조달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잘 선별해서 그쵸. 이 환자의 얼굴을 잘 이렇게 인스펙션이라고 하잖아요. 치료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보게 될 때 그때 한번 잘 그치. 살펴보는 것도 좋고 진단을 그래서 먼저 해야지. 환자를 처음 만날 때 이제 저는 항상 클렌징 한 상태로 만나는데 클렌징을 하고 환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환자 또 집에 사진을 잘 찍어놓고 보는 게 환자 집에 안 가요? 네? 클렌징 하라고 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클렌징을 하고 사진을 찍지 않으면 저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야, 이야. 아니 난 색소니까. 야. 아니 김이 화장으로 다 가려놓고 풀 메이크업하고 김이 결제를 하시겠다는데. 결제를 그래도 전 봅니다. 일단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제 먼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그리고 가끔 환자들이 아예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많고, 맞아. 일부러 색소를 보여주려고 메이크업하고서 오는 사람. 근데 가끔 이제 메이크업을 지울 수 없으면 그때는 이제 환자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제 먼저 하고 그러면 어차피 보통 클렌징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 클렌징 하고 와서 보죠. 제가 보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고 할지 말지 결정하고 상담을 싶은데 하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담을 하고 이제 기미가 보는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그러면 우리 시술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나서 저 클렌징 하고 보죠. 결제 먼저지. 아니, 그렇게 해도 되죠. 아 진짜요? 그러고 나서 아니 시술 내 돈을- 얼굴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돈을 내요? 어쨌건 내 얼굴을 나한테 믿고 맡기겠다는 오는데 거지. 나한테 믿고 믿고? 온 거야. 네, 믿고 온 거. 사기로 나한테 나하고 신뢰가 없구나. 일하는 원장이 보러 오겠다는 아직 승희 원장님이 저는 아니야.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걸 또 좋아해요. 알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사실 저 사진이 이제 진료 기록이잖아요. 맞아요. 네. 피부에서는 사실 네. 가장 중요한 네. 진료. 저 물론 이제 저게 아이디얼하긴 한데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제 특수한 경우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이디어를 색소가 메인이니까 여기서 막 구분하고 저도 하는 나름 색소가 메인이에요. 스킨 부스터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얘기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죠. 우리 막내 우리 박승 원장님부터. 스킨 부스터는 점점 영역도 넓어질 거고 활용 분야 그리고 활용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성분들 종류도 점점점 앞으로 넓어지고 개념 자체가 계속 확장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금 더 디테일하시게. 그러니까 결국은 EBD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전에 대한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EBD를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치료법을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는 적용시키기가 편하잖아요. 뭐 이렇게 장비처럼 큰 돈 들여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궁금하면 용량을 조금이라도 시켜봐서 우리가 먼저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부스터다 보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편한 것 같고 결과도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요. EBD보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스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향후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그 단순히 부스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와도 나는 이거 그냥 다 이거 해라는 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조금 더 선별해서 인디케이션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권혜선. 지금 요즘 스킨 부스터 개념들이 이제 너무 시술 위주의 시장 그리고 콜라겐에만 한정되어 있는 걸로 이제는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피부를 보는 의사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바이오 스티뮬레이팅적인 그런 기본적인 제품 스킨 부스터의 개념을 꼭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조금 더 순도가 높은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스킨 부스터와 볼륨 부스터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조금 시술한다면 목적성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더 확실히 우리가 레이저 클리닉을 하는 피부 클리닉을 하는 미용 클리닉을 하는 결국 리주비네이션이라는 그런 큰 목적에 다다를 때 조금 더 빨리 쉽게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여기 하나 더 스킨부스터가 더 시작하면 필러 시장은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폴리머들이 많이 확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 선생님이 필러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필러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환자분들도 저는 그러니까 볼륨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필러는 싫어요라는 어떤 분위기가 정말 피부에 와닿게 확 와닿았고 그거를 대체할 거를 찾다 보니까 폴리머들이 좀 많이 짧은 시간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거를 스킨 부스터 시장이 커진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필러인데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필러로 개념으로 묶어서 이제 단순히 많이 쓰이던 LCA 필러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이제 스킨 부스터와 필러의 이제 중간 정도 영역인 뭐 바이오 스티뮬레이팅 필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쪽 시장이 또 필러와 같이 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은 스킨 부스터 하나로 딱 나눠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볼륨을 필링하기 위한 부스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이제 필러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고 있겠죠. 그리고 진정한 부스터, 진짜 더말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부스터. 그러니까 부스터와 필링제는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러는 HA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레디어스조차도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스컬트라도 이제 이쪽으로 와겠죠. 옛날 스컬트라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팅 필러였죠. 네. 허가가 나온 것이. 실제로 이제 필링을 하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입층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주입하는 그 양이나 믹스 방법에 따라 이거 좀 필러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외롭게 HA만 남았지.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스킨 부스터나 EBD나 레이저를 포함한 항상 통증이 없고 다운타임이 적고 그 다음에 효과는 충분히 나오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나 필러나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EBD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개인적으로는 스킨 부스터나 EBD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또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메인 패스웨이가 뭔지 우리가 뭐 그게 프로테인일 수도 있고 그로스 팩터일 수도 있고 사이토카인일 수도 있겠죠. 어떤 기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잘 찾으면 그 여러 가지 기전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는 패스웨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걸 찾으면 그게 프로테인일 수도 있고 그로스 팩터일 수도 있죠. 이걸 넣어주면 빠른 작용이 일어나겠죠. 혹은 그 반대로 어떤 물질 때문에 어떤 패스웨이 때문에 여기에 그 반대되는 일이 생긴다면 피부가 빨리 노화된다거나 망가진다거나 그런 걸 블록하는 약물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제약에서 약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핵심 기전을 찾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스킨부스터든 EBD든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은 K-팝? K-뷰티? 네.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핵심이 되는 업체가 생길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이런 패스웨이, 어떤 메인 패스웨이를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오늘 권혜사 원장님 또 이란 원장님, 박성원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6차